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목소리를 네. 듣고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마치 김 씨가 수사했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그런 걸 남겼더라고요. 수사 지휘자 김건희 이렇게도 글을 남겼던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예를 들어 네. 남편이 의사라고 해보세요. 근데 환자의 가족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뭐 이렇게 했잖아요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수술할 때 아니면 뭐 원장님이 수술할 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병원을 그러니까 의사랑 결혼하기 위해서 병원을 제공하면서 소위 열쇠 세 개를 갖다 주고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수술한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다 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잘 않는 것 같고 특히 공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공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배우자였고 근데 보면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아.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었으면 이만큼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뭐 유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준답시고 바깥에서 또 자극하고 유튜브가 무슨 나서가지고 더 네. 이걸 키우고 이러니까 일이 빨리 안 끝나고 이렇게 된 거 아,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권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법에 허용돼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정도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 정리해 오는 과정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권력이 민주주의 이 하에서 통제되고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는 내가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조정하고 그 강도를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범위를 넓혔다 줄였다 하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이게 그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됐을 때 네. 이거를 과연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가 까불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절제할 수 있지만 아. 네가 시끄럽게 떠들고 대항하는 만큼 나는 네. 이거를 절제할 수 없어. 그 모든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될 거야.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를 입고 지금 아직도 갇혀 있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분들을 상대로 언론의 스토킹 취재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익히 다 알고 있으면서 네. 그걸 네가 조용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대가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공인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의 말입니다. 이 최강욱 대표의 또 해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충격을 넘어서 공포라는 느낌까지. 아니 그럼요. 들 달리 그냥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의 예를 들었던 이유는 네. 이제 그런 설명을 들을 때 과연 그거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일단 신뢰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저 의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자기가 수술을 하는 건가 부인이 수술을 하는 건가 함께 수술을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거는 어찌 보면은 퍼블릭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함께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그 절제나 범위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는 최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이 조국 전 장관도 뭐 여러 가지 이 입장 섬뜩하다고 메시지를 표현했잖아요. 섬뜩하다.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네. 뭐 이른바 이 대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인데 조국 교수도 조국 전 장관도 페북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대우 프로젝트 때문에 수사를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표님도 이 대우 프로젝트 혹시 제 들어보셨는지? 청와대 있을 때 들었었죠. 어. 대우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는 청와대 있을 때도 제가 접했던 이름이고, 네. 근데 저 말이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라는 아,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대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 해에 큰 네. 호랑이를 하나 키워보자라고 음,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냐 이런 거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언급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분이 저렇게까지 했을까와 관련해서 네. 그런 해석이 있죠. 정치권 일각에서 음,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전직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랭킹 1위의 재벌 총수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럿 구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냉정하게 말하면 만만해 보인 거고 좋게 말해주면 아 내가 세상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높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왜 조국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뭐 어쩌고 하는 네. 게 이게 사실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친 거잖아요. 그 수사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 사회부장이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에 대한 뭔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보도를 해서 그분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자제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어법일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내가 네.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상황이 이렇고 내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 기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근데 이분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칼자를 쥔 사람이고 저기는 내가 칼을 휘두를 상대방인데 조용히 안 하니까 저 칼을 댈 수밖에 없었다. 네. 더 오랫동안 넓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조국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80몇 군데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수십 군데를 했고, 네.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키운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아니죠. 처음에 그거를 너무나 어이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키워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그것도 장관 후보자로 온 사람한테 네. 그렇게 해야 할 처음부터. 일이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전례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명분이 이제 검증했단 말이야. 검증. 인사 검증을 하는 언론에서 이러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네. 우리가 빨리 이걸 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분의 남편이. 그런데 그거를 조용히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아까 이제 본인이 항상 갑의 위치,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늘 전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우 프로젝트를 통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까지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그 초반에 박상기 장관께서 왜 장관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그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만들었는가에 아하.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잖아요. 예.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해명이 뭐냐면 그 박상기 장관님의 말씀은 좀 맞지 않고 아하. 나한테 선처를 구하길래 그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변호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맡은 피고인 피의자 좀 어떻게
좀 살펴달라. 네. 억울한 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자로서 수사지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네. 그분이 수사의 정당성이나 그런 어떤 정합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얘기를 나한테 선처를 구하길래 하. 뭐 그거 그냥 내가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 이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가라고 네. 하는 게 검찰총장 때는 별로 안 바빠가지고 자꾸 둘이 같이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많이 알겠죠. 지금은 바빠서 돌아다니느라고 다른 사람하고 사적 대화하는 거를 알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예. 사람이고, 그럼 그때 안 바쁠 때 부인하고 얘기할 때 집에 가서 뭐라고 떠들었길래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